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작 언매 공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화작 언매를 그냥 뭐 공부 방법 없이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화작 언매도 공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 화작 언매를. 근데 제가 한 3개년치? 5개년치? 기출을 그 화작 언매만 모아놓은 기출을 엄청 되게 열심히 풀었어요. 몰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만든 공부 방법을 적용하면서 기출 분석을 하니까 점점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을 그대로 모의고사 때도 수능 때도 적용해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그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언어와 매체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작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언매 선택자 여러분,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는 유대종쌤 언매랑 전영태쌤 언매. 진짜 좋아요. 진짜 추천드리고 그걸로 되게 개념을 빠삭하게 외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 같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사격 조사 뭔지 아시나요? 만약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오면 암기를 다시 하셔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막 과외생들 보면 뭐 보면 책 보면 생각이 나니까 저는 문법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저는 이거는 완전 불충분하다 생각하고 부사격 조사가 뭐야? 질문했을 때 바로 파박팍팍 10초 안에 그러니까 5초 안에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언매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사격 조사엔 뭐가 있을까요? 에게에서 에로와가 있겠죠. 보조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은는 도만 마조차까지 요나 이게 바로바로 나오도록. 그리고 뭐 관형격 조사는 의 이런 게 바로 나오죠. 반면에 뭐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도로. 근데 이게 막 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은 부사형 전성어미가 뭐야 하면 에게에서 에로와라고 부사격 조사를 말해버리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 체계가 명확하고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을까요? 5초 안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은는 던을. 그래서 책을 보면 이거 알아가 아니라 그냥 암기한 게 파박파박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두셔야 문법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문법이 좀 이런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주로 제시된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푸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패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종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3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NH 구조입니다. 여기서 N은 체언이에요. 체언의 종류엔 뭐가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죠. 자, 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얘가 조사인지 아니면 어미인지 접사인지 헷갈리면 만약 이 구조다? 체언 바로 뒤에 붙어있다? 그럼 얘는 100% 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패턴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고요. 두 번째 패턴은 요거인데요. 마찬가지로 얘는 체언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관형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는 관형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형어를 이루는 세 가지를 외워두시면 정말 편한데요. 자, 관형어를 이루는 건 첫 번째로 관형사가 있죠. 뭐 세, 헌, 옛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사 플러스 관형격 조사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던, 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고요. 세 번째 패턴은 이 패턴인데 얘는 용언입니다. 동사, 형용사가 있죠. 그리고 얘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나타나시면 세모를 치시고 부사어에 세모를 치세요. 그리고 이걸 꾸며주는 거. 관형어는 용언을 꾸며줄 수 없죠. 관형어는 명사만, 체험만 꾸며주고 부사어는 용언만 꾸며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사어를 이루는 세 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정말 편합니다.
관형어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사, 뭐 매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체언 플러스 부사 격조사. 부사 격조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게, 에서, 에, 로, 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간 플러스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 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사수능 언매 문제 보겠습니다. 부사어는 부사, 체언 플러스 부사격조사, 용언의 활용형. 아까 이거 3가지 암기했었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현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고 바로 문제 풀어보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민은 그 일을 원칙대로 깔끔히 처리했다. 자, 일단 원칙대로 NH 구조죠. 그리고 깔끔히 처리했다니까 부사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체언 플러스 조사. 일단 기억은 NH니까 있습니다. 니은은 용언의 활용형이어야 되는데 얘는 용언의 활용이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아니고 자, 2번을 보시면 전혀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한순간에 자 그래서 NH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이게 체험 조사가 NH 구조니까요. 그리고 리을을 볼까요? 리을 보면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지금 전혀가 딴이라는 관형어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 보면 딴 사람이니까 아까 그 2번째 구조 딴 사람 관형어가 얘가 맞고 그 다음에 얘는 부사어가 맞기 때문에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3패턴을 외워두시면 정말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23년도 9월 언매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걸 풀 때는 손과 도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국어에서는 명사나 동사가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나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합성 용언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 이렇게 동그라미 셈으로 분류를 합니다. 언매 한정 도구를 최대화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을 맺는 관계에 따라 할 수 있다. 해서 명사, 형용사 해서 주어와 서술어 1번 그리고 목적어와 서술어 2번 그리고 부서와 서술어 3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미적 측면에서 자, 이렇게 구성적 측면 그리고 의미적 측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의미적 측면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의미가 구성된다 라는 거고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필수 부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35번 풀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는 나는 시장에서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 값싸게. 자, 값이 싸다죠. 그니까 주어와 서술어 맞습니다. 눈부시는 눈이 부시다니까 마찬가지로 1번 기억 맞습니다. 뒤돌아를 볼까요? 뒤로 돌아죠. 자, 에게에서 에로와 로는 부사격조사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격조사를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니은이 아니라 부사격조사는 3번입니다. 그래서 디귿. 이런 식으로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하고 그리고 36번 같은 문제 풀 때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서술어를 먼저 봐요. 예를 들어 목말라 있다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어를 봅니다. 그래서 목말라 있는 주체가 누군데? 누구야? 누가 목말라 있죠? 그가 목말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필요로 하든 아니면 필수 부사어가 필요로 하든 그 다음을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구성요소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목이 마르다. 자, 목이 마른 게 진짜 thirsty인가요? 학문적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B, 점 찍어두었다.
그대로 유지? 진짜로 점을 이렇게 찍은 건가요? 너무 눈여겨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C, 뭐 야식과 담을 쌓고 지내고 있다. 진짜로 담을 쌓은 게 아니라 뭐 멀리 지낸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새로운 의미 맞고. 자, 이게 필수 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먼저 서술어 먼저 보라고 했어요. 자, 담 쌓고 지내고 있다. 누가? 그녀가. 자, 그녀가 담 쌓고 지내고 있다. 누구랑? 궁금하지 않아요? 그녀는 담 쌓고 지내고 있다 라고만 하면 뭔가 찝찝해요. 부족해요. 질문하세요. 뭐와 담 쌓고 지내고 있는데? 야식과. 그래서 필수 부사를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이 방법을 좀 서술어 먼저 보시고 주어 누구야? 그 다음에 필수 부사 뭐 이런 걸 따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최대한 개념을 많이 쌓고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접해보셔야 돼요. 연습하는 건 일단 다담800제 문제집 추천드리고 언매 같은 경우에는 매체는 전영태 쌤의 나기출 문제집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답 노트예요. 이렇게 다담800제가 이제 단원별로 있는데 단원별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뭐 문장이 약하다. 나는 뭐 합성어가 약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언매 개념책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완벽하게 암기해두는 방식으로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암기해두겠다 해서 오답 노트를 꼭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틀린 부분 계속 외우고 계속 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지 계속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한 9월부터 이제 언매 실무가 나와요. 그거 사설 실무를 좀 시간 재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언매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화작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화작은 읽으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 사람이 뭐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 이 사람이 뭐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네. 아니면 뭐 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뭔가 읽으면서 지문 독해시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5개년치 기출분석만 하셔도 맨날 나오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문제이다 보니까 읽으면서 뭘 처리해야 될지가 눈에 보여요. 그 연습을 기출을 많이 뽑아 놓으시고 지문 읽으면서 이것 떠올려야지 하는 연습을 기출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비문학 읽을 때는 손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밑줄도 긋지 말고. 근데 독서론 그리고 언매, 화작 한정해서 손을 미친 듯이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언매랑 이런 화작은 정보 처리를 누가 빨리 하냐의 문제이거든요. 물론 이해도 동반이 돼야 되지만 그 비중이 비문학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서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화작이나 이런 데서 뭐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나오면 다 1번, 2번, 3번 동그라미 다 크게 치고 뭐 두 가지 비교 대상 나오면 동그라미 세모해서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손을 엄청나게 최대화해서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손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화작 어떻게 푸는지 아이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1구 수능 화작 보겠습니다. 도구를 최대화하셔서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어두운 밤길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화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네. 이거를 쓰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번 떠올려주세요. 예전에 제가 밤길 혼자 걸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어둡고 무서웠지만 달빛 덕분에 어렵지 않게 걸었답니다. 여러분 삶의 든든한 달빛 같은 방송, 비유적 표현 쓰고 있네.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상담해주는 나에게 말해줘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자인心理상담가 땡땡땡입니다. 오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제 친구는 자꾸 자신과 비교하면서 못났다고 생각해요. 반응. 어떡해. So sad. 차분하고 손재주도 좋은 친구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타까워요. 또 작은 실수에도 난 항상 이래라며 자책하고 우울해해요.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땡땡님은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는 거네요. 자, 사연을 요약하고 있죠.
이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주는 거예요. 아, 요약하고 있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땡땡님처럼 안타깝네요. 라고 공감하고 있네요. 이거를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는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원인인 경우와 자책하는 태도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번 도구를 최대화하세요. 사연 속 친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걸 보이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장점 말해주기, 감정 헤아려주기. 자, 지금 보면 이게 문제점이고 얘가 해결책이네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이럴 수 있어 하는 식으로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좀 빨리 읽고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언제든 올려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문제에 가보면 사연 내용을 정리하고 공감하고 있다. 바로 생각이 납니다. 어디죠? 요 파트. 여기. 이렇게 읽으면서 떠올려주고 가면 아, 맞아, 확실해 하고 손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 풀어보면 용어 의미 아까 정의 제시했으니까 정의 제시했네 한 거 떠올린 거 생각해서 자존감 낮은 원인, 알려진 원인 2가지 해서 떠올렸었고 유사한 문제 상황 제시.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사연의 문제 상황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 상황 제시.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 상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유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괄호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순간에 또 딴 생각하면 바로 이거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최대한 미시적으로 끊으세요. 그리고 괄호를 최대화해서 명확하게 괄호하고 온지 아닌지 따지세요. 그래서 바로 3번 찍고 유사한 문제 상황 제시한 적 없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3번 같은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있으면 막 1, 2, 3, 4, 5 있잖아요. 다 읽고 가지 마시고 바로 1번 읽고 바로 풀고 2번 읽고 바로 풀고 3번 읽고 바로 풀고 이런 식으로 바로 읽자마자 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존감 낮은 것 같아서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안 나오네요. 아쉬워하고 있네. 하고 바로 1번에 갑니다. 청취자 1은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맞고. 2.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자기만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게 하는 방법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되겠군요. 추가적으로 본인이 방법을 떠올리고 있군. 그래서 2번 가보면 방송에서 안내되지 않았던 방법의 효과를 예측하고 있군. 맞습니다. 청취자 3. 딸아이의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말해줘야겠어요. 다짐하고 있네요. 우리 딸에게 잘해줘야지. 3번. 청취자 3은 방송에서 언급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 No! 우리 딸한테 잘해줘야 되지? 아니, 이거지. 야, 너도 이거 해봐.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나요? 이 방법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괄호치기를 한 후에 명확하게 따지면 확실히 X죠. 그렇게 해서 화작 공부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미시적으로 하시고 도구를 최대화하셔서 1번, 2번 이렇게 도구를 최대화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부분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 있잖아. 그거 넣으면 될 것 같아. 어려웠던 점. 그리고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1번 어려웠던 점, 2번 행사 이후 결과. 자, 고마워. 반영해서 써볼게. 하고 문제를 바로 가시면 관련된 문제가 요거거든요. 1번이 아까 어려웠던 점, 2번이 이후 결과잖아요. 요런 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1번, 2번이 둘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오답 제일 높은 선지가 뭐냐면 1번은 나와 있는데
2번은 안 나와 있어. 아니면 1번이 안 나와 있는데 2번만 나와 있어. 이건 다 오답입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과 2번 둘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볼게요.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며 기쁘게 완주했다. 자, 일단 1번부터 어려웠던 점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 땡. 자, 2번. 장소 섭외가 힘들었어. 그니까 어려웠던 점 나왔네요. 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마음 되어 성공적으로 마쳤고 모금된 성분은 가족 전달됐다. 자, 그러니까 이후 결과 포함됐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겁니다. 자, 3번도 볼게요. 학생회장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는 한마음으로 참여한 이상적인 행사였다. 어려웠던 점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땡. 자, 4번. 학생회장이 준비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되어 기뻤다. 뭐 딱히 어려웠던 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5번. 행사 홍보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1번은 나와 있죠. 힘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달린 의미 있는 행사였다. 자, 행사 이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땡.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형이 되게 자주 나와요. 조건 2가지. 그리고 오답 유형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혼자서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한번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화작 원매 공부법이었고요.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고 양치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양치기. 그리고 화작 원매를 무시하지 마세요. 첫 스타트가 잘못 끊어지면 모든 시험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잘 끊기 위해서 원매 화작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